인간이면 누구나 인생에서 2번의 급노화 위기를 겪는다는 보고가 요새 나왔어요. 금노화요? 금노화. 네, 갑자기 폭삭 늙는 시간이 있다는 들어본 것 같아요. 그건 있는 것 같아요. 확실히 갱년기 때 한 번 폭삭 늙었던 것 같고 한 번 더 있을래나 아니면 지났나? 김지선 씨, 한번 들어봅시다. 미리 예단하지 마시고 우리 한번 들어봅시다. 왠지 맞춰보고 싶잖아요. 네. 갱년기는 맞을 것 같아 저는. 저도 맞추려다가 조용히 하겠습니다. 언제죠? 올해 발표된 연구 결과에 따르면 갱년기가 아니었습니다. 아니었어요? 네. 그럼 뭐지? 더 내려올 것 같아. 한 30대, 33, 요때? 네, 들어봅시다. 거의 정확합니다. 그래요? 네. 33? 네. 33? 거의 정확합니다. 네. 미국 스탠퍼드 연구진에 따르면은요, 우리 몸은 중년의 기간 동안 서서히 변화하는 게 아니라 2차례에 걸쳐서 극적인 변화를 겪는 걸로 나타났다고 해요. 두 차례. 44살하고 40대. 네, 그리고 60살에 급격한 노화를 겪는다고 합니다. 어머. 한 번은 지나갔구나. 2번 다 지나갔네. 이한유 씨는 진짜 근데 성공하신 이제 거야. 이 말씀 들어보니까 저도 한 40대 중반 정도에 뭐 그런 말 있잖아요. 작년 다르고 올해 다르다. 뭐 이런 것이 한 번 있었던 것 같아요. 있으셨어요? 예. 근데 교수님, 만약에 우리가 이런 가속 노화를 그냥 방치를 해버리면 어떤 문제가 생기는 겁니까? 네, 가속노화를 방치하면 우리 몸의 기본 단위인 세포부터 손상을 입게 돼요. 세포 손상. 네. 그다음에 장기가 손상되고 전체적으로 신체 기관이 제 기능을 못하게 되면서 세포 속 DNA가 손상되고 암이나 이런 것들이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위험이 증가한다고 볼 수 있죠. 나는 진짜 운 좋게 잘 지나왔네. 진짜 잘 지나셨어요. 비껴가신 것 같아요. 어렸을 때 DNA라고 들어보신 적 있죠? DNA 네. 너무 알죠? 유전자보다는 좀 더 큰 개념이에요. 유전 정보를 다 넣고 있는 거. DNA가 잘 제대로 작동을 해야 네. 몸이 건강할 수 있는 거고 네. 내가 암이나 이런 거 걸린다고 하고 노화 생긴다고 할 때 가장 먼저 손상을 입는 게 DNA 손상 얘기를 하거든요. 네. DNA가 손상되면 세포 노화가 가속화되겠죠. 네. 그러면 다양한 노화 관련 질환이 발생하고 유전자 변이로 암, 또 면역세포 기능이 떨어지고 네. 자주 문제가 생기기도 하겠죠. DNA가 손상되는 게 뭐 각종 노화 질환이나 암까지도 유발시킬 수 있다는 거네요. 네. 뿐만 아니라 DNA 손상은 질병을 부르는 거를 넘어서 수명 자체도 단축되게 되는 거죠. 세계 최초로 체세포 복제 방식으로 복제된 동물 돌리 아시죠? 돌리 알죠? 네, 양이잖아요. 그렇지. 네. 야, 그때 진짜 세계가 들썩들썩했어요. 맞습니다. 예. 돌리는 나이 많은 양에게서 주로 나타나는 관절염 같은 질병이 생애 초기부터 나타났다가 결국 6살 때 죽게 됐습니다. 아, 그래요? 그 이유도 바로 이렇게 복제 과정에서 노화로 이미 손상된 DNA를 받았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 신체적으로 늙어 있는 상태였고요. 결과적으로는 양의 평균 수명만큼 살았다고 볼 수 있죠.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DNA가 유전 정보를 확실하게 잘 줘야 그 다음에 만드는 것도 잘 만들어낼 텐데 그 DNA 정보가 이런 정보를 제대로 주지 못하게 되면서 다양한 건강 문제를 일으키게 되는 거죠. 이 결국 각종 질병과 죽음까지 앞당기는 이 가속 노화 어떻게 하면 막을 수 있겠습니까? 그게 궁금해요. 그렇죠. 네, 결론은 그거죠. 네. 네. 가속 노화를 막으려면 아셔야 될 게 하나 있어요. 우리 몸속에 젊음과 건강을 책임지는 장수 유전자가 존재한다는 사실인데요. 우리 몸에 그런 게 있어요? 장수 유전자요? 네. 막걸리 이름이랑 유전자가 장수 있어요. 유전자. 장수 유전자. 이름이 뭐예요? 네. 이름은 시르트윈이라고 해서 시르트윈. 네. 태어나서 처음 들어봐. 저도요. 네, 시르트윈? 말 그대로 건강하게 장수할 수 있게 해주는 유전자로 노화와 수명을 조절하는 역할을 합니다. 대표적인 역할이 바로 우리의 세포 건강을 유지해준다는 건데요. 그래서 가속 노화로 인한 손상을 회복시키는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어요. 그게 있구나.
그 시르투인이 손상된 세포를 치유하는 상처를 낫게 하는 연고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건가 봐요. 네, 아주 적절한 비유십니다. 아, 그래요? 명석하네. 명석. 아, 쓸만해 아직까지. 네. 나이 든 나쁜 세포들을 덮어서 밀어내게. 그래서 병들지 않고 다시 정상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게 세로토닌이라고 할 수 있고. 신통하네요. 예, 예. 세로토닌은 총 7가지로 체내 곳곳에 존재하면서 다양한 신체 기능에 영향을 미치는데요. 네. 네, 대표적으로는 노화로 인한 피부 탄력 회복에 영향을 미치고요. 또 근육도 만들기도 하고 회복도 시켜주고. 그래서 이제 실제 쥐 예를 들어보면 세로토닌 활성 물질을 섭취한 쥐는 그렇지 않은 쥐에 비해서 근육도 튼튼해지고 2배나 더 멀리 달렸다고 해요. 그런데 이게 몸속에 있다고 한다면 너도 있고 나도 있고 쟤도 있고 다 있는 거예요? 양이 적어서 좀 적게 살고 양이 많으면 뭐 오래 살고 그러는 건가요? 저한테는 묻지 마시고요. 네, 곤란합니다. 네,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왜 달라요, 이게? 네, 이런 장수 유전자인 세로토닌을 깨우지 못하고 잠들어 있는 상태로 만들기 때문이에요. 네? 그래요? 사실 세포마다 약 2만 3천 개나 되는 유전자가 있고 이제 늘 사용하는 건 5%밖에 안 된다 그래요. 5%. 야, 참. 문제는 이런 시르트인이 잠들어서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 노화나 질병으로 손상된 DNA를 복구하고 치유하는 능력이 떨어진다는 거고요. 이 세로토닌이 잠들어 있는 상태인 실험쥐에게서 간암, 유방암 발생 빈도도 훨씬 높게 나타났다고 했어요. 네. 자, 그러면 그 내 시로토닌이 어떻게 주무시는지 아닌지를 어떻게 알 수가 있냐 이 말이지. 어떻게 깨워? 어떻게 깨워? 네. 어지럽거나 이명이 들리거나 뭐 소화가 맞아요. 안 되거나 네. 이럴 때는 세로토닌이 제 기능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못 되는 상황이 된다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구나. 흔하게는 여기저기 손 저리고 이런 것 나타나는 것도 근육이 이렇게 꽉 뭉쳐서 신경을 자극할 때이거든요. 네. 그리고 또 식은땀 많이 나신다 그러시잖아요. 연세 드신 분은 교감신경계를 더 이상 못 잡을 때 땀이 나는 거거든요. 지나치게 힘들다는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평범하게 할 수 있는 거를 잘 하기 어려운 순간이 되면 이런 세로토닌도 제대로 작동하지 못할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다면 이 어떻게 해야 이 시르투인을 활성화하고 가속 노화를 막을 수 있는 건가요? 여기 안에 자명종 같은 거 없나요? 애들 깨게 하는 자명종? 네, 앞서 급격한 가속노화 때문에 건강관리에 돌입했지만 상태가 안 좋아지셨던 50대 여성 네네네. 기억하시죠? 네. 네. 매일 2시간씩 꾸준한 유산소 운동도 했고 네. 간헐적 단식처럼 공복 시간이 길게 가게끔 하는 그런 것도 했거든요. 열심히 하셨는데. 그러니까 운동도 하고 소식도 하시고 좋은 거 다 하셨는데요? 네, 이분과 이전에 85세 여성분과 한번 비교를 하면서 저희가 얘기를 해보면 네. 그 85세 여성 환자분 같은 경우에는 어떤 비결이 있을까 하고 여쭤봤어요. 네. 그랬더니 특별한 식단이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떤 운동이나 이런 거 타이트하게 조절하셨던 것도 아니더라고요. 특징적인 게 가볍게 30분 정도 친구들이랑 만나서 같이 탁구하는 시간을 갖는 게 있었어요. 네. 오. 이게 함께하는 운동들이 뭐가 좋으냐 하면 자기가 아주 많이 힘들게 할 필요가 없는 거가 하나 강점이고 네. 또 하나의 강점은 그 사이에 얘기를 같이 하면서 즐겁게 웃으면서 여가처럼. 네, 혈관을 다 확장시키면서 피가 확 돌게 만들 수 있는 거죠. 그렇구나. 예, 그래서 그때 안 좋은 게 생긴 거를 다 없앨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었어요. 네. 그럼 특별한 비법이 없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어요. 그러게. 아직 조금 의아한 것 같아요. 그렇죠. 저희 네. 일상 생각이랑 좀 틀리죠. 맞아요. 네. 그 일상에서 시르토닌을 활성화하는 비결을 보면 공부하듯이 이렇게 악책스럽게 100점 맞으려고 건강관리를 하시는 거는 조금 힘들어요. 맞아요. 네. 그래서 첫 번째 솔루션은 먹어라입니다. 먹어라. 어머, 저 이거 너무 자신 있어요. 얼마든지 먹어주죠, 우리가. 그러니까요. 너무 반가운 솔루션인데요? 근데 이렇게 과식하라는 뜻은 아니고요. 식사를 시간에 맞춰서 어느 정도 고루 먹어서 살짝 배부르게 먹는 거. 그게 한 끼 정도는 필요합니다. 하루에요. 골고루 하루에. 골고루. 네.
네. 그래서 시르투인의 기능을 잘 유지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는 혈액을 잘 돌릴 수 있게 먹은 게 어느 정도 비축될 만큼 들어왔다는 거를 해야 되고요. 네. 그러니까 굶고 소식을 하는 것보다는 세 끼를 균형에 맞춰서 네. 제때제때 잘 먹는 것이 어떻게 보면 건강에 더 좋다. 그렇습니다. 이런 네, 말씀이시네요. 그렇습니다. 맞아요. 네. 또 하나는 함께 놀아라. 아마 우리는 또 노는 것도 자신 있죠. 예. 운동하라가 나올 줄 알았거든요. 먹고 놀아라. 먹고 놀아라네. 이제 친구를 만나고 여가 생활을 할 때는 스트레스나 이런 거를 잡을 틈이 없죠. 그 순간은 그거에 집중하기 때문에. 맞아요. 그래서 혈류가 확확 돌 수 있는 상황이 되거든요. 혈관이 열리거든요. 사실 짧은 간격의 병을 생기게 하고 노화를 가져오는 거에 첫 번째는 감정입니다. 네. 스트레스랑 네. 그다음에 이제 우울, 불안 뭐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특별한 이유가 없는데 자꾸 다운된다. 네. 그러시면 내 힘이 떨어져서 문제가 있구나. 먹는 게 부족한지 내가 활동이 너무 없는지 아니면 너무 과한지 네. 아니면 내 주변 환경이 숨쉬기도 힘든 어떤 것이 있는지 네. 그런 것들을 한번 챙겨보시는 게 좋겠고요. 오. 실제 임상에서 암 환자의 상당수가 암 진단 이전에 실제로 어떤 생활상의 큰 문제가 생긴 경우도 있고요. 네. 두 양가 부모님들이 병에 걸리셔서 쉴 틈이 없었거나 이런 게 있을 수도 있고 네. 특별한 스트레스는 없고 일하는 거였는데 내가 그걸 좀 더 잘 못 버티더라. 네. 그런 경우에는 그분 체력이 무슨 이유로건 떨어져서 그거를 감당을 못하고 병이 일어나기 쉬운 상황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요. 네. 네. 그래서 이런 불안, 우울 같은 부정적인 감정은 혈관하고 근육을 조여서 체력도 떨어지고 염증도 못 없애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지금 스트레스 상황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 나누고 공감받으면서 기쁨도 2배 만들고 네. 슬픔도 반감하는 그런 방식을 적용하면 가속 노화도 막고 질병도 예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가속 노화를 막을 수 있는 이런 생활 습관, 특히나 네. 시르투인 이런 게 있다는 거 지금 아셨잖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이 시기에 조금씩 적용을 하셔서 현명하게 저희 모두 날 수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먹어라, 놀아라. 놀아라. 아유, 너무 싫다.